티베트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존자가 제안한 교육 프로그램 행복 수업이 불교의 발상지 인도 델리의 공식 교과목으로 채택됐습니다. 불교 명상을 바탕으로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을 전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세계 명상 한국에선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문경 세계 명상마을의 성공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최근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제가불자들의 수행 열기를 전해드립니다. 도심 사찰에서 어린이들이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물놀이도 즐기는 여름 불교 캠프와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존자가 제안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불교 명상을 통해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것이 행복 수업인데요. 달라이라마 존자의 행복 수업이 불교의 발상지 인도 델리의 공식 교과목으로 채택됐습니다. 델리 정부는 명상에 중점을 둔 행복 수업이 학생들의 과열된 교육열을 식혀주면서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동양 불교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티베트. 티베트 불교가 이번엔 불교의 발상지 인도까지 뻗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도 델리 교육부가 최근 티베트 불교의 상징인 달라이라마의 행복 수업을 공식 교과목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불교 명상에 중점을 둔 행복 수업은 주로 실습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도 델리 지구의 공립학교 1000곳, 학생 80만 명이 달라이라마의 행복 수업을 배우게 됩니다. 이코노믹 타임즈 등 현지 언론들은 초등교육 8년까지 행복 수업을 교육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세계 경제가 주목하는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국민 행복 지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2018년 세계 행복지수 평가에서 155개국 가운데 133위에 머물렀습니다. 델리 교육부는 이번 행복 수업엔 명상이 포함됐다면서 명상을 통해 인간이 행복을 찾고 사회 변화를 이루려는 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이상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했을 때 그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라면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학생들의 과열 경쟁을 막으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해 인도가 택한 불교 명상. 명상은 이제 생활 속을 넘어 교육의 현장까지 파고드는 세계적인 문화 트렌드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의장은 BBS 대담 프로그램인 뉴스와 사람들에 출연해 불교계의 현안인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 관련 질문을 받고 문화재 입장료를 징수 안 하고 문화재를 잘 유지 관리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문화재를 향유하는 국민들께서 조금은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 문화재를 잘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관광산업이나 불자들의 신앙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당할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 전 의장은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개인 재산이 아니고 공공재이자 국가적 자원으로 보는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와 사람들 정세균 전 의장 편은 오는 20일 BBS 라디오를 통해 6시부터 40분 동안 방송됩니다. 차문화의 생활화와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가 BBS 불교방송의 10만 후원 공덕주 모임 만공회에 힘을 보탰습니다. 박권흠 한국차인연합회 회장과 김미려 부회장은 어제 서울 종로 한국차인연합회에서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과 만나 만공회에 가입 서명했습니다. 박 회장 등은 BBS 만공회가 더욱 발전해 글로벌 미디어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차인연합회는 지난달 16일 BBS 불교방송 서울시와 함께 서울 은평구 수국사에서
서울 시민들과 함께하는 차문화 대축제를 열어 도심 산사에서 우리의 전통 차와 문화를 즐기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북방불교의 선이 일본에 의해 미국에 전해져 세계화됐다면 남방불교의 윗바사나는 서구인들이 태국과 미얀마 등 현지에서 수행을 하고 귀국해 본토에 이를 전했습니다. 교통과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가 실질적인 하나의 지구촌 시대에 돌입한 요즘, 우리의 문경 세계 명상마을은 어떻게 조성되고 운영돼야 할까요? 문경 세계 명상마을이 세계적인 선수행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내외의 조언들을 모아봤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문경 세계 명상마을 조성에 앞서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6년 미국 내에서 가장 저명한 명상센터인 IMS를 방문했습니다.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소사이어티의 약자인 IMS, 즉 통찰 명상의 방문 당시에 추진위원회를 맞아준 이는 IMS 공동 설립자 조셉 골드스타인입니다. 뉴욕의 명문 컬럼비아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조셉은 태국과 인도를 거쳐 미얀마에서 윗바사나를 수행했고, 이로 인해 IMS는 남방불교의 수행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IMS의 이 같은 사례는 문경 세계명상마을이 국제적 명상센터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선 세계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막상 그 좋다는 간화선을 일반 국민들이나 세계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간화선의 진수를 보여줄 이런 대중화될 수 있는 센터를 짓는 것이 정작에 필요했는데, 추진위원회의 미국 명상센터 방문 당시 현지 운영자들은 문경 세계명상마을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젠센터의 주지는 동양의 수행 정통을 서구 문화와 어떻게 접목시킬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IMS의 운영자는 훌륭한 명상 지도자와 세심한 운영 시스템, 최고의 시설을 명상센터 운영의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The key to Suzuki Roshi's success in America is he adapted to the American style and culture. One example, for instance, is he had men and women practicing together, which was not traditional at all in Japan. And to have the teachers closely working with the board and the governance and the management of the organization. Very detailed systems that are reliable, so when new people come in, the systems are in place to replicate the service. Is the facilities, the actual physical space that supports the practice. 문경 세계명상마을은 선불교의 정신이 살아있는 봉암사 앞에 건립되기에 우수한 지리적 여건과 선사들의 세심한 수행 지도가 강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화두를 끊임없이 의심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간화선을 국내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보다 쉽게 전할지가 최대의 과제로 꼽힙니다. 여기에 시설 건립을 위한 자금 마련에 있어서 불교계는 물론 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로 온 세상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제가불자들의 수행 열기도 이에 못지않은데요. 무더위도 있는 제가불자들의 수행 열기, 서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의 선원에서 스님들이 일체의 삼문박 출입을 끊고 하안거 정진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출가자 못지않은 제가자들의 수행과 공부 열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등 주요 사찰에는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불자와 시민들의 수행과 기도 열기가 가득합니다. 불교의 5대 명절인 백중 우람분절까지 이어지는 49일 기도 정진 기간에 불자들은 신심을 가득 모아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리고 수행 정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교 경전인 금강경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 등을 함께 배우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금강경 독경 수행 모임 바른법 연구원은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불자들이 함께하는 제7회 금강경 연수원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수련회 장소는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인 고 박경리 선생이
후배 문인 양성을 위해 강원도 원주에 만든 토지문화관입니다. 참가자들은 새벽부터 하루 7차례씩 금강경을 독송하고 금강경 수행담과 신행담을 서로 나누는 시간도 갖습니다. 또 한조별 분임토의와 선지식과의 대화, 국선도 체조, 작은 음악회, 신앙송과 하모니카 연주 등의 순서도 마련돼 공부와 함께 힐링과 휴식의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른법연구원은 홍익대 교수 출신의 김원수 원장이 이끄는 금강경 공부 모임이자 복지재단 법인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금강경 수행도량을 운영하는 등 금강경의 가르침을 제가자들에게 널리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매년 금강경 연수원 수련회를 열고 금강경 공부 열기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재가 나오고 영재가 나오는 또 CEO가 나오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제 꿈이 있다면 금강경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인재가 나오는 교육기관을 만드는 즉 금강경 연수원을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경전 가운데 하나이자 반야심경과 더불어 가장 널리 독송되고 있는 금강경. 금강경에 담긴 무주상보시 정신과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일체유심조, 공의 가르침과 불의사상 등은 각박한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금강경 공부 열기가 한국 불교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국내 유일의 금강경 경연대회인 제8회 금강경 강송대회가 오는 11월 3일 서울 자곡동 탄어기념박물관에서 열립니다. 금강선원과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등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개인과 단체 2개 부문 4교시에 걸쳐 진행되고 개인 부문 대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금강선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유공자 묘역 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독립유공자 묘역 문화재 16위에 대한 관리 현장 점검을 갖고 관리 강화와 정비를 하는 한편 문화재 미지정 독립유공자 묘역에 대한 추가 등록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현재 문화재로 등록된 북한산과 도산공원, 망우리공원 등지의 이준열사 묘역 등 16위에 대해 점검한 결과 잡초 제거와 석축 정비, 묘역 진입로 정비, 문화재 안내판 설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 돌봄 사업에 관련 독립유공자 묘소를 포함시키고 권역별 문화재 안내판 정비와 설치, 관련 지자체와의 석축, 경계석, 계단, 진입로 정비 등을 지원,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심 사찰에서 어린이들이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물놀이도 즐기는 여름 불교 캠프가 마련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도 열립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불교학교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에 한창입니다. 여름 불교학교와 어린이 캠프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새싹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 도심 사찰에서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물놀이도 즐기는 여름 캠프가 마련됩니다. 서울 서남권 포교 거점 도량인 목동 국제선센터는 내일과 모레 국제선센터와 인근 공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회 여름 불교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는 사찰 예절 교육 등 불교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또 레크리에이션과 물놀이, 명상과 108배, 소금 만다라 만들기와 같이 아이들이 평소 좋아하고 접하기 어려웠던 이색적인 프로그램들도 진행됩니다. 국제선센터는 이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원어민과 함께하는 야단법석 어린이 영어 캠프도 실시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영어 캠프는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사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와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조계사는 오는 29일 풀장이 있는 조계사 여름불교학교 아이조와 물놀이 하자를 열고 어린이들의 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예정입니다. 성북구 길상사도 오는 30일부터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향기로운 차와 참나를 만날 수 있는 여름선 수련회를 열고 잡념을 떨쳐내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프로그램과 함께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도 열립니다. 조계종의 인권, 노동문제 전담기구인 사회노동위원회는 내일부터 이틀간 오대산 월정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쉼 템플스테이를 진행합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금속노조 조합원, 인권 변호사 등이 참가해 산사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모처럼 힐링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회노동위는 고단한 삶에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노동위는 하반기에도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다독이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서울시가 시내 곳곳에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젠 대여소도 많고 쓰기도 편리해서 회원이 60만 명에 이를 만큼 인기가 높은데요. 오는 9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출퇴근 시간마다 여의도에서 헬멧 무료 대여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도 줄이고 복잡한 대중교통도 피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따릉이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62만 명이 넘어선 뒤 빠르게 늘어 이제는 하루 이용자 수가 11,300명에 이릅니다. 따릉이는 복잡한 회원 가입 절차 없이도 빌릴 수 있고 1,000여 곳에 달하는 아무 대여소에나 반납이 가능하다는 점, 또 간편한 모바일 앱 결제 등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출퇴근 시간 이용률이 가장 높은 30곳의 여의도 대여소에서 운전자 헬멧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 모든 연령대에 자전거 운전자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헬멧은 모두 500개 비치되는데 400개는 자전거 바구니에, 나머지 100개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여소 옆 보관함에 놓이게 됩니다. 헬멧을 쓰지 않는다고 벌금 부과 등의 처벌 규정은 없지만 요즘 같은 찜통 더위에 쓰기엔 덥고 위생 문제 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침에 헬멧을 비치하고 저녁에 수거해가지고 그 다음 날 소독해가지고 다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3회 이상은 저희들이 소독이나 정비해가지고. 서울시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민 만족도와 안전성 등을 따져보고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1개월간 여의도 지역 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민의 이용률, 분실, 파손, 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의 비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 달간 시범 실시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헬멧 무료 서비스. 편리한 만큼이나 성숙한 시민의식이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훈민정음 연구에 중요한 불경 언해서로 보물인 월인석보 권 20이 지난 18일 K옥션 경매에서 3억 5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월인석보는 1459년 세조 5년에 편찬 간행됐고 부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석보상절과 참불가인 월인 천강지곡을 재편집하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오는 25일 무형유산과 영상아카이브 학술대회와 제1회 세계민속영상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 겸 상영회를 엽니다. 학술대회에서 지그욘 발두르 하프슈타인숀 아이슬란드대 교수가
인류학과 영화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상영회에서는 중국 쓰촨성 소수민족 장례를 기록한 영혼의 길 등이 상영됩니다. 신행정 수도를 꿈꾸는 세종시에 장서 10만 권을 보유한 놀이, 문화, 소통의 공간인 세종지혜숲이 들어섭니다. 세종지혜숲은 세종시 내 신축 상업시설인 마크원 에비뉴 4, 5층에 200억 원을 들여 총 2,94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해 2019년 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 불자들을 초대하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불자 영화인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앞장서고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조명하는 작품들을 꾸준히 만들어온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종립대학인 동국대 연극영화학과 출신으로 20번째 작품으로 다시 우리 곁을 찾은 장태령 감독을 전경윤 보도국 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영화 감독님 모셨는데 우리 동국대학교 나오시고 중견 영화 감독이시고 불자 감독이시고 장태령 감독님이십니다. 감독님께서 여러 가지 작품 하셨는데 물론 이제 좀 생소한 작품도 있긴 합니다만은 벌써 20번째 영화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고요. 먼저 우리 불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자기 소개 좀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충무로의 삐에로 감독으로 소문나 있죠. 장르의 구애를 안 받고 작품이 좋다면 흥행과 관계없이 영화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2010년도에 마마인드 파파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지금 8년 만에 상업영화는 8년 만에 지금 다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저는 불자로서 부처님의 윤회 사상을 신봉하는 하나의 아주 불심이 깊습니다. 네. 그런 이제 불자로서 이번 영화를 임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선보인 영화는 원제가 이기세 네. 그리고 이제 제목이 미친 도시라는데 감독님 말씀을 빌리자면은 공무원과 실향민이 꼭 봐야 하는 영화다. 예,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대다수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지만 회유하고 협박하는 무리들이 있게 말이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탕을 주고 그 사람들을 또 협박해서 칼취하는 그런 아주 악순환적인 모순이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거 공무원 공직자나 모든 사람들은 봐야 할 영화를 만들어야겠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공직자들이 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기세라는 부제를 붙였는데 거기에 이제 실향민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런 걸 종합해서 미쳐버린 아주 미칠 것 같은 그런 험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주인공은 정의로운 삶을 꿈꾼다. 이런 내용에서 미친 도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 이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하신 것 같고 이 영화에 불교의 윤회 사상이라든지 어떤 불교적인 여러 가르침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죠. 어떤 게 있습니까? 인과 응보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당연히 그 과보를 받게 되죠. 특히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저는 어떤 것을 늘 배우냐면 인간은 자기가 행한 만큼의 그런 과보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부처님을 존경하고 거룩하신 부처님을 존경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영화 속에서도 아주 악한 사람들은 악행을 그대로 받습니다. 근데 선한 사람들은 우리가 불교에서 100일 만에 환생한다는 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비록 자기의 임무를 다하다가 죽지만 모진 그 폭력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100일 만에 환생하는 그런 장르가 불자들에게 감동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거 심오한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는 동국대학교 나오셨기 때문에 자, 불교와는 뭐 깊은 인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는 뭐 조상 대대로 이제 저는
어려서 양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뭐 제가 7살 때, 8살 때. 그래서 이제 외가에서 자랐는데 외가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제 보고 듣고 또 할머니 따라 절에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불심을 이제 갖게 됐고 더군다나 뭐 요즘에는 제가 그 법화경 법화경 총 70페이지 약 70페이지를 2권이나 완필했습니다. 최근 한 3개월 동안에. 아, 사경을 하셨다고요? 예, 사경을 했고 현재 이제 또 3권째 사경하는 중입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네, 오늘 이 불자 영화 감독 장태령 감독님 이 새로운 영화를 들고 오셨는데 네, 오늘 아주 여러 가지 유익한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존자의 행복 수업이 인도 델리의 공식 교과목으로 채택되는 등 이제 명상은 대중화를 넘어서 제도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방불교 국가들은 물론 서구에서도 인종과 국적을 초월한 세계적인 명상센터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 옛날의 스님들은 목숨을 걸고 전법의 길을 떠났지만 이젠 좋은 명상 지도자와 프로그램, 시설이 있으면 세계 곳곳에서 명상을 배우기 위해 찾아옵니다. 문경 봉암사 세계 명상 마을이 프랑스의 플럼빌리지와 미얀마의 마하시 명상센터처럼 국제적인 수행처로 성장한다면 우리 선의 세계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상으로 7월 20일 금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